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진행된 지 꽤 됐고, 뭐 다른 가상화폐들도 열심히 떨어지고 있죠. 뭐 대장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떨어지는 게 카자흐스탄 때문에 떨어진다, 요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카자흐스탄의 채굴이 중단되기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코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지금 8일 기사에 어디까지 떨어졌다? 41,000달러 선까지 밀렸다. 일주일 새 10% 넘게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이유는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고용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완전 고용 되기 전에 금리 인상 발표가 먼저 나왔고, 지금 고용률 자체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실업률 3%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단행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QT까지 진행 중이다. 즉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전에 비트코인을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예 그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돼도 금값은 별로 안 오를 것이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완전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지표라고 저희는 말씀드렸죠. 물론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뭐 어느 나라에서 결제 가능하더라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화폐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자산 가치로만 가지고 있는 건데, 코인 자체가 생산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오히려 생산성을 깎아먹죠.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값 엄청나게 올랐어.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성 지표가 돈이 풀리면 자산으로 들어갈 곳이 어디 있어요?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요즘에 코인, 이렇게 세 개 생긴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니까 올라간 거고, 돈을 줄이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이 다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현금 보유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금을 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빚투 들어가죠. 돈 빌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면서 거품이 쭉 쌓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빼서 지금 현금이나 금, 미술품, 이런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고 금리가 올라가도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있다고 하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 오르자마자 바로 뭐라 그래요? 7일 연속 하락세 끊고 상승 반전 성공, 바로 이런 기사 뜨더라고. 오전 6시에. 근데 바로 또 이런 기사 뜨죠. 오후쯤 가니까 5천만원 사서 할까? 왜냐면은 첫 번째는 그 위험성이 해결된 게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테더 자체의 금융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헝다 사태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악재도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계속 뭐 다시 10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계속 4만 달러대에서 떨어지고 있죠. 4만 1,000달러대. 역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1월 초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 쭉 떨어졌는데, 11월에 무슨 발표가 났다?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시사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영향을 받은 거다.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12월 들어와서 보더라도 한번 잠깐씩 칠 때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떨어지더라.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코인 이것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떨어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QT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적 긴축에 들어가겠다. 양적 긴축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느냐. 지금 테이퍼링 어느 정도로 해요? 300억 달러씩이죠. 근데 양적 긴축은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하면 1,000억 달러씩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근다.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렇다면은 QT는 뭐냐? 여기 마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푸는 돈을 줄인다지 돈을 안 푼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풀었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푸는 돈을 조금씩 줄이겠다. 너무 많이 풀었다.
라면은 양적 긴축은 물 빼겠다는 소리예요. 테이퍼링 해도 이 정도 긴축된다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건 돈을 빼겠다는 소리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조금씩 푸니까. 근데 화폐 가치가 너무 확 떨어져 버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나타낸 지표가 뭐다? 인플레이션.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돈을 회수하겠다. 회수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승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많이 올랐던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연준 비둘기파 인사가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할 거고 양적 긴축을 신속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비둘기파인데 매파도 아니고. 그러면서 현재로서 자산 매입을 긴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경제 분야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금리는 추가로 계속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 몇 차례 나왔어요? 가장 많은 의견은 12월 연준회의 때 올해 3차례 그리고 장기적으로 9차례 인상을 한다. 올해 3차례 올리고. 이게 가장 많은 의견이었죠. 3월 연준회의 때 다시 한번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작년 12월, 작년 3월,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12월까지 계속 금리 인상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2023년 이후에나 금리 인상한다는 게 2023년에 한다 그랬다가 올해 한다. 그것도 올해도 하반기에나 한다 해서 지금 3월에 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양적 긴축 추가가 됐어요. 양적 긴축 추가가 되니까 금리 인상 의견이 막 전처럼 확 늘어나진 않더라도 이번에 표결권자 중에서 매파를 많이 뽑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전보다 더 많이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코인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 미국 재무장관은 뭐라 그래요? 연준 예상보다 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이번 연준 회의에서 나왔고 양적 긴축이 발표가 된 이후에도 그것보다 더 세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다음 연준회의 때 보면은 조금 더 긴축이 강화될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전망치보다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요것 때문에 떨어졌다. 카자흐스탄 직격탄. 왜냐면 여기 채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 중에 15%가 가동이 중단돼서 이 악재로 인해서 코인이 떨어졌다. 그리고 밈코인도 같이 충격받아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안 떨어지고 있든가. 지금 와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하락폭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늘어났든가. 그런 거 아니죠.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얘가 영향이 있다지 얘 때문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죠. 근데 얘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낚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저기 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들만 파이어족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 한방 거지에서 부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인생 한방 부자에서 거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번 사람들만 자꾸 조명하는데 번 사람들은 진짜 초창기에 한 사람들이나 벌고 전반적으로는 안 그렇죠. 지금도 부자 보고서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라서 도박성이 짙으니까 부자들은 안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IT버블 전철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IT버블이랑 비교하는 이야기는 늘 많이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법칙이나 뭔가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문제는 뭐냐? IT버블이 뭐였어요? IT 기술이 이런 게 있는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도 뭐 메타버스니 뭐니 이거 다 IT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막 그때 막 골뱅이 뭐 닷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했죠. 닷컴 버블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래 기술이라서 가격이 이렇게 확 올랐는데 사실상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미래 기술이라고 같이 확 올려버리니까 거품이 많이 끼었고 결국엔 붕괴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슬금슬금 회복해서 지금쯤 가치가 그때 가치로 평가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주식 폭망해놓고서 주식해서 백만장자였어요. 그 전에는 억만장자였죠.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고 그래서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 근데 코인 무너지면 또 이게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거다. 부동산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뜨는 시기인데 얘 무너지는데 지금 미국도 어떠냐? 미국 지금 상승폭이 계속 줄고 있죠?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조만간 하락세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여기쯤 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줄어서 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런 추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품이 그 전부터 꼈다.
붕괴가 되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어디서 받쳐줄 수라도 있지만 부동산은 안 돼요.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산다? 가짜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 결론. 코인 시장이 위험한 이유는 코인 자체의 가치, IT 버블처럼 뭐 미래의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코인 자체의 가치가 아니죠. 코인 기술에 대한 가치죠.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된 무언가가 나온다면 지금 쓰고 있는 비트코인이 유명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시 예전에 따지면은 갤럭시 3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갤럭시 4, 5에서 지금 20까지 나오고 뭐 더 나왔는데 그렇게 계속 나오면 차츰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에 있다. 그런데 그게 코인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죠. IT랑은 조금은 다르다. 그런데 거품이 굉장히 심했고 심한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인데 높은 변동성 때문에 거품이 쌓였다. 즉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야? 위험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도 있겠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보면은 진짜 누구들이 버느냐? 저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번다.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이랑 좀 버는 거고. 얼마나 벌었는지 진짜 아예 2017년에 한번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사신 분들은 벌었겠지만 올라간다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몰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뭘 버느냐. 그런 사람들 돈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 유동성 빨아먹어서 진짜로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아마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막 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점에서 먼저 팔아먹고 빠지고 머스크가 얼마나 벌었고 돈 언니가 얼마나 벌었고 근데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이면은 그게 다 당신들 유동성 빨아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상 손해보고 있다. 이런 부분 꼭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지 미국의 긴축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안정성 있게 해라. 그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